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일상에 스며든 인공지능의 과학적 원리와 인공지능이 일상화된 미래를 체험해 볼 수 있는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경찰청이 일선 치안센터나 파출소를 하나로 묶는 중심지역 관서제를 확대 운영키로 해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 불꽃축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가을 부산에서 열릴 부산 불꽃축제를 보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대거 부산을 찾을 걸로 예상됩니다. 부산시가 낙후된 녹산공단 기반 시설을 개선합니다.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하고 근로자 휴식 공간도 확대키로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책도 써주고 그림도 그리고 작곡도 하는 세상이 도래하고 있는데요. 일상에 스며든 인공지능의 과학적 원리와 인공지능이 일상화된 미래를 체험해 볼 수 있는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해변에서 물놀이하는 모습을 그려달라고 하자 원하는 그림이 나타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상상화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도 사용자의 성향을 분석해 색상을 추천해줍니다. 일상 대화도 나눌 수 있습니다. 더워서 잠을 잘 못 잤어.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잘 수 있을까? 열대야로 인해 잠을 잘 못 주무셨고 시원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사용하고 가벼운 우도를 덮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잠자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면 천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립부산과학관에서 오는 10월 20일까지 디지털 플래닛을 주제로 인공지능이 일상화된 미래를 체험해 볼 수 있는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기반이 되는 컴퓨터의 발전사부터 코딩 그리고 알고리즘을 체험을 통해 배워보고 또 최신의 인공지능 기술까지 만나보실 수 있는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디지털 기술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또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짜뉴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 우리 삶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체험은 가짜 뉴스를 만드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나중에 보안이 발달하면 이것도 해결이 되겠다. 이게 실생활에 도입되면 또 이게 보안에 대해서 효과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편 부산과학관에서는 물놀이 시설을 올해도 무료로 운영합니다. 어린이 물놀이장과 바닥 분수 모두 8월 말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경찰청이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중심지역 관서제가 시민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심지역 관서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왜 시민들이 불안해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 남구의 이 파출소는 연말까지 운영되고 문을 닫습니다. 근무경찰관 등은 3km 떨어진 지구대로 편입됩니다. 경찰청은 현재 중심지역관서 제도를 시범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는 경찰관들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일선 치안센터나 파출소가 사라진다는 소식에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불안한 것도 많고 없어진다니까는 당장 무슨 일이 생기면 오는 거 출동하는 거 그 자체부터 많이 기다려야 될 그 부분도 시간이 없을 때 빨리 와야 되는데 그것도 걱정되고 아무래도 밤이 제일 걸어 다니기 제일 무섭죠 뭐. 경찰청에 따르면 2년 전 부산의 치안센터는 88곳에서 지난해 58곳으로 30곳이 폐지됐습니다. 이미 올해에도 치안센터 20곳이 폐지됐거나 폐지될 예정으로 있어 내년에는 38곳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사라진 치안센터는 파출소나 지구대가 통합된 9개 중심 지역 관서로 편입됩니다.
이에 시의회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지역 간서가 이제 시민들 곁에 있음으로 해서 체감 치안이 엄청 높았습니다. 근데 시민들이 불안해지는 거죠. 뭐 내 눈앞에 이제 경찰관이 있어야 좀 안전하고 치안이 좀 유지가 될 텐데 이런 게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안감이 많이 커질 수가 있고 또 일선에 계신 현장 경찰관들 또한 현장 대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치안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선 경찰관들도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의회가 이 문제를 놓고 지난달 11일 부산경찰청 직장협의회 회장단과 만난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본청에서 지침으로 지금 시행하는 거라서 저희가 사전에 미리 예견이 돼가지고 좀 논의를 하고 그럴지는 못했고요. 사실은 부족한 거는 맞고 그래갖고 일단은 본청 단위에서 시행을 하는 거라서 저희도 지금 6개소 확대를 하는데. 시의회는 이미 파출소를 통합해 지구대를 운영하다 다시 환원시킨 사례가 있고 한정된 인력으로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운영해 혼란이 야기된 적도 있다며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요즘 해외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이유는 단체 관광보다 특정 테마를 즐기기 위한 관광이라고 하는데요. 올 가을에도 부산에서 열릴 부산 불꽃축제를 보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대거 부산을 찾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불꽃축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며 부산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광안대교 경관 조명을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 연출과 화려한 불꽃과 조명, 음악이 어우러진 부산에서만 볼 수 있는 부산 멀티 불꽃쇼입니다. 해외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큰 매력이 됐습니다. 부산관광공사가 부산 불꽃축제와 연계한 해외 관광객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올 가을 대만과 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포르 등 4개국 해외 관광객 1,500여 명이 부산 불꽃축제 기간 부산을 방문합니다. 불꽃축제나 이런 관련된 부산의 메이저 축제를 연계해서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는 지금 중화권 관광객들하고 동남아 쪽의 관광객들이 1,500명 정도 이번 불꽃축제로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이는 일반 단체 관광보다 축제나 이벤트, 기업 인센티브 등 특별한 목적으로 테마 관광을 즐기는 트렌드를 반영했습니다. 특히 부산관광공사는 기업 인센티브 관광 부분에서도 관광객 유치에 성과를 거뒀습니다. 팬데믹 이후 지난해 대만, 말레이시아 등 총 10,000여 명의 기업 인센티브 관광객이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총 16개 기업 1,200여 명이 추가로 부산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수가 소규모이지만 건수가 좀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올해 연말까지 하면 지난해 2배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해외 관광객 유치가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얼마 전 녹산공단 공원을 새 단장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부산시가 녹산공단의 오래된 기반 시설들을 개선하기로 했는데요. 근로자들을 위해 통행로를 정비하고 친수 공간을 만듭니다. 장동환 기자입니다. 1989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녹산공단. 2002년 준공돼 현재 1,500개 기업이 가동 중입니다. 그런데 조성된 지 20년이 넘으면서 곳곳에서 열악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턱없이 부족한 주차 공간에 도로마다 주차된 차량이 끝이 없습니다. 주차 단속 표지판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교통은 10개의 노선 버스가 있지만 일부 버스는 배차 시간이 1시간이 넘습니다. 국토부가 착공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 산단에 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녹산공단이 선정됐습니다. 부산시는 국비와 시비 90억 원을 투입해 시설 개선에 나섭니다. 3.2km 녹산 산업대로와 남북 측 1.3km 구간에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수단 PM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정비합니다. 부족한 휴식 공간도 확대합니다. 부산시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공단 근로자 55%가 직장 내에서 쉬고 있고
25%는 쉴 곳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대로변 녹지 공간에 산책로와 쉼터를 조성하고 야간 조명을 설치해 가까이에서도 휴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녹산공단 아래쪽은 해안길과 맞닿아 있습니다. 3.3km에 달하는 이 해안길에는 근로자들을 위한 친수 공간이 조성됩니다. 철새와 노을을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산책로에는 경관 조명과 벽화 등으로 꾸미게 됩니다. 시는 내년까지 실시 설계와 행정 절차를 마치고 2026년 공사에 들어가 2027년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10분쯤 남해고속도로 이지선 가락나들목 회전 구간을 달리던 트레일러가 오른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50대 A씨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음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덕운동장 아파트 건립반대 주민협의회는 7일 구덕운동장에서 아파트 개발 계획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민협의회는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을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아파트 건립 계획 철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민협의회는 서구청장을 상대로 주민 소환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지역 소멸이 눈앞에 닥친 건 아니지만 최근 잇따라 발표된 통계를 볼 때 부산 인구 감소 상황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일자리를 찾아 부산을 떠나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요. 일자리도 부족한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60년 된 부산 향토기업인 YK스틸의 지역 이탈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청년 유출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인구 소멸 위기감을 부추기고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이 꼽힙니다. 부산 일자리 관련 헬로티비 뉴스 보도 이후 SNS 댓글에서도 현재 부산의 현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게 쉽지 않지만 부산을 떠나야 할 생각만 계속하는 중이다. 부산에서 일하고 있긴 하지만 근로자를 전혀 우대하지 않은 분위기에 근로시간 자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느낀다. 19살 때 일자리를 찾아 경기도로 갔는데 부산은 임금이 낮고 양질의 일자리는 없고 집값은 비싸다. 20년 전보다 더 후퇴 진행 중이라고 느껴 5년 안에 부산을 떠나고 싶다. 미래가 없어서 부산을 떠나겠다는 댓글도 눈에 띕니다. 실제 부산 청년 노동 실태 조사 결과도 이런 현실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부산 연구원이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3,577명의 부산 청년 패널을 대상으로 노동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35.2%는 부산을 떠날 의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년도 28.8%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부산을 떠나고자 하는 주된 원인은 72.5%가 일자리였습니다. 부산에서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일자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 소득이 89.9%라고 답했고 고용 안정성 52.3%,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의 유연성이 45.2%로 뒤를 이었습니다. 평생 직장에 대한 기대가 낮은 청년들의 선호도가 반영된 모습인데 청년들의 기대 임금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탈부산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의사가 상당히 좀 낮아서 이게 좀 심각하게 저희가 좀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게 좀 드러났고 그리고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학력 혹은 전공가의 불일치 비율이 좀 높았다. 부산 청년이 일하고 싶은 기업 유형은 공공기관이 40.5%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대기업이 27.2%로 뒤를 이었습니다. 창업도 9.6%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일을 하고 있어도 현 직장의 임금과 복지에 대한 만족도는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에는 42.3%가 현 직장의 임금 수준에 만족한다고 답했지만 2023년에는 만족한다는 응답률이 25.3%로 급감했습니다.
부산을 떠나 타 지역에서 직장을 구한 청년의 임금과 복지에 대한 만족도가 43.1%인과 비교하면 큰 차이입니다. 당장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유치하긴 쉽지 않은 상황. 중소기업이 다수인 부산에서 청년들이 오랫동안 근무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부산 지역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낮은 게 문제인데요. 그래서 청년들의 실질 임금 보전을 위한 소득 지원 정책들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복지 포인트 형태인 일하는 기쁨 카드의 적용 인원을 좀 확대하는 방안들. 부산 청년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나고 자란 부산에서 미래를 키워 나갈 수 있는 촘촘한 청년 일자리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 부동산 시장 침체 역시 인구 감소와 맞닿아 있는 걸까요?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미분양 주택이 쌓이고 있는데요. 지난달 기준 미분양 주택 수가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준공 후에도 집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악성 미분양도 상당합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동구 수정동의 한 공동주택입니다. 지난 2020년 준공된 이후 입주를 시작했지만 97세대 중 81세대가 미분양 상태입니다. 인근의 또 다른 아파트 역시 지난 2023년 준공 이후 전체 세대 중 80%가 아직 빈집입니다. 모두 준공 후 미분양, 즉 악성 미분양입니다. 부산의 악성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15일 기준 1,389세대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6월 말 1,402가구로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소폭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분양 가격이 높아지면서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고 이제 준공 이후에도 미분양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소규모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후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준공 이후에도 미분양으로 집계가 되는. 이를 포함해 부산 전체 미분양 가구 수는 5,994가구로 11년 만에 가장 많은 물량이 쌓인 상태입니다. 주요 원인은 높은 분양가입니다. 구축 아파트 가격이 2년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3천만 원에서 많게는 6천만 원까지 치솟는 등 높게 책정되면서 실수요자들이 구매를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올해 하반기 10,000세대가량의 신규 입주 물량이 더 쏟아질 예정.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 미분양 가구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이 높은 분양 가격에 대한 부분을 해소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미분양 물량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금리가 인하되고 구축 아파트의 전세, 매매 가격이 상승한 이후 분양 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다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다가구, 다세대 공동담보 피해 지원은 현재 논의 중인 대책안에 빠져 있다며 사각지대 없는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의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가 다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가 논의 중인 피해 대책안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탁 사기나 다가구, 다세대 공동담보 피해에 대한 지원이 빠졌다는 겁니다. 특히 다세대 공동담보는 등기 물건을 한데 묶어 대출을 받을 경우 많은 자금을 모을 수 있어 전세 사기로 활용돼 왔습니다. 때문에 이를 몰랐던 세입자의 피해가 크고 경매시 건물의 모든 세대가 낙찰되어야 종료돼 피해 회복도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대 낙찰까지는 필연적으로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빠른 일상 복귀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매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법의 채무 특례 조정은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대책위는 정부가 다세대 공동담보 물건을 일괄 매입하고 경매 차입금에 대해 추가 안분 배당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인 LH가 건물 매입 신청과 동시에 경매를 중단토록 하고 경공매가 끝나지 않더라도 20년 분할 상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안을 담을 것도 촉구했습니다.
대책위가 추정하는 다세대 공동담보 사기 피해 건수는 2천여 건. 정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 16,000여 건의 12%가 넘습니다. 피해자들은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데 특히 부산과 수원에 밀집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변 이날 기자회견은 부산과 수원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부산시도 시민들에게 예방접종을 권고하는 등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작은 빨간집 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일본 뇌염은 대부분 무증상이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돼 신경계 합병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일본 뇌염 매개모기로 알려진 작은 빨간집 모기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24일 경남과 전남에서 채집된 모기의 50% 이상이 작은 빨간집 모기로 확인되자 25일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동일한 지점에서 모기를 채집해 분석한 결과 전체 모기 중 작은 빨간집 모기의 밀도는 7월 5주차 30%에 달했습니다. 제3군 법정 감염병인 일본 뇌염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질환으로 주로 야간에 동물과 사람을 흡혈하는 작은 빨간집 모기에 의해 전파됩니다. 대부분 무증상이거나 발열 등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돼 신경계 합병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암갈색의 색상을 띠고 있는데 몸에는 무늬가 선명한 게 없습니다. 두둥이에 흰 백색의 어떤 중간에 띠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기는 하나 사실 육안으로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로 이제 논이나 주변의 웅덩이, 그다음에 동물 축사 등에 서식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야간에 흡혈을 하기 때문에 야간에 야외 활동을 하실 때는 밝은 색의 긴 옷을 입으시거나 모기 기피제를 써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생후 12개월에서 12살 이하 아동의 경우 일정에 맞춰 반드시 예방접종을 하고 고위험군 성인들에게도 예방접종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초중학생 학부모 6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학부모 행복학교 5기와 6기를 운영합니다.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5기는 미래를 알면 아이의 꿈이 보인다를 주제로 미래 사회 변화에 따른 자녀 진로 설계 방법에 대해 6기는 29일 오전 10시 입시 경향을 알면 아이의 공부법이 보인다를 주제로 변화된 입시 경향과 교육 과정과 연계한 자녀 공부법 포인트 등을 짚을 예정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현욱 국회의원이 SNS를 통해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 선수의 아픔을 듣고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안세영 선수가 SNS에 올린 해결해 주시는 어른이 계시기를 빌어봅니다는 글에 공개적으로 안 선수를 응원하고 나선 겁니다. 정현욱 의원은 안 선수의 용기 있는 행동이 제도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돕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 그중에서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국회의원의 사명일 것이라며 행동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지난 5일 금메달 시상식 후 부상이 심각했고 대표팀의 실망에 계속 함께하기 어렵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